그 결과 연간 3,500mg 이상을 복용할 경우 그보다 적은 양을 복용한 그룹에 비해 골밀도가 50%나 떨어져 있었다. 약물로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을 경우 남은 방법은 인공관절 수술뿐이다. 10년째 관절염을 앓아온 이옥길 할머니도 오랜 고민 끝에 수술을 결정했다. 뼈를 깎는 듯한 통증과 지팡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였다. 방에서 어떤 때는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려면 너무 아프니까요. 앉아서 이렇게 다녔더니 궁뎅이도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 수술하고 이제 나면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거죠 뭐. 할머니의 무릎 관절은 아래 윗뼈가 부딪혀서 다리 모양까지 O자형으로 변한 상태다. 이 경우 수술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환자는 약물요법은 물론 안 될 뿐더러 관절 내시경으로서 안을 세척하는 방법, 그것도 좋은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무릎 안쪽에 뼈끼리 부딪힌 부위에 인공연골을 넣는 인공관절 수술이 지금으로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꼭 필요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은 인공뼈인 금속과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인공연골로 이루어져 있다. 닳아 없어진 연골을 넣어줌으로써 무릎뼈들이 더 이상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다. 이옥길 할머니의 인공관절 수술이 시작됐다. 무릎을 절개하자 얼마 남지 않은 연골과 함께 무릎뼈가 그대로 드러난다. 하얀 연골 중간에 붉은색으로 벗겨진 부분이 바로 연골이 손상된 부위다. 연골이 손상된 뼈 끝에 인공관절을 부착하면 수술은 끝난다.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무릎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없다는 것이다. 수술 후 약 3개월간의 적응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이다. 여기 조금 땡기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2주만 되면 막 굉장히 좋아진다고 선생님 같아요. 수술해보니까 좋아요. 수술하면은 평생 그냥 내 다리 가지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수술 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가능한 한 다리를 곧게 펴고 앉아야 하며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기보다는 의자와 침대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제 사람의 관절처럼 무릎을 꿇거나 책상 다리를 할 수 없는 인공관절의 구조에 있다. 현재 사용되는 인공관절의 최대 굴곡 각도가 110도에서 120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공관절의 또 다른 한계는 수명이다. 최대 15년까지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공관절이 많이 닳았을 경우 쉽지 않은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재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처음에 수술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보다는 좀 더 어렵고 또 결과도 첫 번째보다 조금 더 나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의 수술로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수술에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14년) 스티븐슨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차입니다. 이 증기기관차의 작동 원리는 석탄을 태워서 생긴 에너지로 피스톤 운동을 일으켜서 이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요. 앞바퀴는 이렇게 긴 막대로 연결이 돼 있고 그 중간에 장치가 있어서 막대가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 치면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녹이 슬면 기름칠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크랭크와는 달리 사람의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 연골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중에서도 무릎 관절은 체중 부담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이 손상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근육과 인대만으로 지탱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절의 손상은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비만이나 잘못된 생활 자세, 과도한 운동, 그리고 O자형의 다리 등도 관절염의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관절이 손상되더라도 적절한 약물 치료나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통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역시 평소에 잘 관리해서 관절염을 예방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관절염의 예방과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통증이다. 65살의 엘리노어 할머니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지금의 할머니에겐 무릎을 굽히거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다. 전 요리, 쇼핑, 청소를 모두 제가 합니다. 저 혼자 다 하죠. 도움을 청하게 되면 제가 게을러지고 몸을 덜 움직이게 되니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벽을 잡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던 아파트 계단도 이젠 힘들이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게 됐다. 비결은 아침 저녁으로 거르지 않은 운동에 있었다.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이 운동은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워준다. 이렇게 잡아당기고 열을 셉니다. 이렇게 5번을 합니다. 운동으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년 동안 괴롭히던 통증이 신기하게도 사라졌습니다. 전엔 쉬고 있을 때도 통증이 있었어요. 이젠 통증이 없어졌고 통증에서 해방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침 운동이 끝나면 할머니는 병원에 간다. 할머니도 처음엔 관절염 약에 의존해 통증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재활운동 처방을 받은 이후로는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운동으로 근육이 강화되면서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관절염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고 통증을 없애기 위해선 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강화된 근육이 관절의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근육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을 줄이면서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5년)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던 이재익 씨도 운동으로 관절염을 이겨낸 경우다. 근데 그 제일 어려운 건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땐 잘 모르는데 올라갈 때는 헛둥거리고 주저앉으려고 해가지고 남 모르게 난간대들 잡고 올라다니고 별짓 다 했었죠. 이 씨의 운동법은 특별한 게 아니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얹고 무릎 아래에 다리를 들어올린 채 정지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하지만 10분 정도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다리 근육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운동이다. 지금 처음에는 뭐 아픈 다리 가지고 더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도움이 될까 했었는데 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계속했죠.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근육 운동은 이 씨의 무릎 관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지난 8월에 촬영한 사진과 5년 전 사진이다. 불편했던 왼쪽 무릎뼈의 간격이 한눈에 봐도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무릎 아프신 분들은 그쪽 구조가 약하신 분이 많고요. 그 구조가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균형이 다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므로 무릎 그 전반적인 균형이 다 맞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마찰이 일어나서 아팠던 부분이 현재는 구조가